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등급 강좌 10번째 시간으로 공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주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이 12운성이라든가 이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중요하게 그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 상담을 하시려면 이 공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망이라는 것은요, 이 한자로 보면 빌공자의 망할 망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이것이 그 비어 있다, 성사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내에 공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 그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공망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이 사주팔자가 있으면 이 육식갑자가 있잖아요. 위에는 천간이 있고 밑에는 지지가 있죠. 그런데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하잖아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갑부터 개까지 이제 다 결합을 했어요. 결합을 하면 지지는 12개니까 2개가 남잖아요. 이 남는 두 가지를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부터 시작하고 자부터 시작을 했을 때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천간은 다 끝났으니까 다시 갑술로 가겠죠. 그리고 을해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다시 갑신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60번을 돌면 다시 갑자로 오게 됩니다. 60갑자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갑부터 개까지 끝났을 때 이때를 나머지 이 수라고 해를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만약에 무인일주다. 그러면 신하고 유가 공망이겠죠. 만약에 일주가 개미일주다. 그러면 신하고 유가 공망입니다. 개유일주라면 술하고 해가 공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간이 개까지 끝났을 때 그러면 지지는 이 개에 해당하는 것이 이 미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그 미 다음에 오는 이 두 가지 이것을 공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공망을 해석을 할 때에는 보통 뭐 일주로도 판단을 하고 연주로도 판단을 하고 뭐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일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사일주예요. 기사일주에서 공망을 찾는다면 이 천간이 개까지 가는 거예요. 기사일주니까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기에서 4번을 더 가면 개가 나오잖아요. 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일주니까 이 사에서도 이 천간에 맞춰서 4번을 더 가는 거죠.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4번을 더 가면 이 개하고 똑같은 그 자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두 가지 수라고 해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이 공망을 찾는 게 처음엔 헷갈려요. 헷갈려갖고 무슨 방정식처럼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무슨 방정식을 만들어갖고 뭐 푸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는 내가 이 공망이라는 이론을 활용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공망을 이제 찾게 되면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은 이제 상담할 사람은 앞에 앉아 있는데 이걸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계 그걸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이 공망을 찾는다면 상당히 늦어지겠죠. 그리고 손님이 있는데 이 공망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찾으면 이 앞에 있는 그 손님이 저 사람은 실력이 없나 보다. 저걸 몰라갖고 저렇게 책을 보고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손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무시하게끔 하는 그런 행동은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망이라는 것도 그 표를 보고 찾을 것이 아니라 한눈에 빠른 시간 안에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공망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공망이라는 것을 중급 강자 이론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자신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이 공망이라는 이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훨씬 많았습니다. 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간혹 무슨 음식에 양념 넣듯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지, 이 공망을 중요한 이론으로 상담을 할 때, 사주 분석을 할 때 이 공망을 중요한 이론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망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망이라는 이론이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걸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이걸 맞춰보면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망이라는 게 뭐냐면 내 지지에 이런 공망이 들어있다. 그런데 자식궁에 들어있다. 그러면 자식이 안 된다는 얘기고 배우자 궁에 있다. 그러면 배우자 운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망이 있구나, 지지에. 그래서 그대로 딱 해석을 해봐도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 궁에 공망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자가 남편 잘 만나갖고 남편 덕 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식 복이 없다 그랬는데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 다니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망이라는 이론을 대입을 할래도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저 자신도 이 공망이라는 이론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 공망이라는 이론을 이 중국 강좌에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사주 명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이 사주 명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공망이라는 이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공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이 공망으로 사람들 겁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공망이라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걸 갖다가 또 연월일시에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주를 기준으로 하고 연주를 기준으로 하고 시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지지 네 글자 중에 공망이 안 걸리는 게 어딨어요. 다 걸리지. 그러니까 이걸 갖고 겁을 줘요. 아유, 공망이네. 그러면서 뭐 아주 나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망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이구나, 그 정도는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공망을 쉽게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대운 세우는 법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청간과 지지를 거꾸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랬으면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이렇게 거꾸로 외우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러면 이것을 또 거꾸로 외울 줄 아셔야 합니다.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축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대운을 세울 때 이 연주에 음이 오느냐 양이 오느냐에 따라서 남자랑 여자랑 이 대운이 들어가는 순서가 똑바로 되기도 하고 반대로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손님은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딱 써놓고 뒤에서부터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계임신경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참 한심하게 생각을 하겠죠. 상담한다는 사람이
저런 거 저렇게 이제 느려 터져 갖고 무슨 상담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 이해 위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외우셔야 합니다. 이 대운을 세울 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망을 찾을 때도 이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망 찾는 것도 이게 이제 그 막 일주를 기준으로도 하고 연주를 기준으로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일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주나 연주나 막 그 두 가지를 다 기준으로 삼으면 안 걸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두 개는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 공망이라는 이론이 참 그게 우스운 거라니까요. 이게 귀에 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누구나 다 공망이 되는 거예요. 일주 기준으로 하고 연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제가 무당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월주를 기준으로도 하고 시주를 기준으로 하고 네 가지를 다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은 한두 개는 걸리겠죠. 이 공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보통 일주를 기준으로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을축일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을축일주예요. 을축일주면 이 공망이라는 게 그 개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개까지 가고 천간이 이제 끝까지 이 개가 끝이니까 개까지 간 다음에 그 지지도 이 개에 맞춰서 이 자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남는 두 가지가 공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해가 공망이겠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을축일주예요. 그러면 을이 이제 을이니까 이 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까지 갔어요.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이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이라는 것도 여덟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6까지 가야 이제 개하고 똑같은 그 자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수라고 해가 공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으려면은요, 사람이 막 손가락을 막 세면서 엄청 헷갈리거든요. 헷갈려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을이라는 건 있잖아요. 갑 다음에 을이니까 시작한 지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개까지 끝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 전으로 해가지고 갑 다음에 이 두 가지. 여기가 이제 공망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가는 게 아니라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을축일주란 말이에요. 을축일주면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으로 갔어요. 을 다음에 갑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지지를 거꾸로 했을 때 이 축 다음이니까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 축자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을 다음이 갑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끝났어요. 성가는. 그럼 축 다음이 자잖아요. 여기도 이제 끝난 거죠. 한 칸만 가면 되니까. 그 다음이 뭐죠? 다시 해술로 들어오죠. 그럼 해하고 술이 공망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개미일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개미일주. 내가 개미일주예요. 개미일주면 이 개라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개죠. 이 개라는 것은 맨 끝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뭐 세고 말고 할 필요도 없죠. 개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가 공망이에요. 그러면 이 개 미일주니까 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가 공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신하고 유가 공망이 되겠죠. 왜냐하면 개는 맨 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갈 게 없잖아요. 그럼 미도 그 다음에 갈 게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가 공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하고 유 이 두 가지가 공망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공망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어떤 게 공망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을 앞에 놓고 그 표를 보면서 막 찾는다면 손님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실력이 없나 보다.
실력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니까 저렇게 책을 보고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무시하겠죠. 그럼 손님이 상담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상담의 그 한 절반은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막 손가락 막 세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상대방은 더 무시하겠죠. 그리고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공망 하나 찾는다고 막 손가락으로 막 만지면서 막 계산해 보세요. 상대방이 그 상담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은 그 상담가를 그 신뢰해야 되는데 이 상담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공방 찾는 법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병신일주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병신일주예요. 그러면 이 천간을 봤을 때 병이라는 것이 갑을 병이잖아요. 세 번째거든요. 이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병은 세 번째 있으니까 일단 개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개까지 가려면 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이나 더 가야 되는데 이 뒤로 가면 하나, 둘, 두 번만 가면 되니까 뒤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거꾸로 외우셔야죠. 개임신경, 기무정, 병이에요. 그럼 을, 갑. 두 번만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신도, 이 밑에 지지도 신서부터 해가지고 두 번만 가면 끝나는 거죠. 해술, 유, 신이에요. 두 번만 가면 미오죠. 미오잖아요. 그럼 오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가 공망입니다. 사하고 진. 이 두 가지가 공망이죠. 이 공망 찾는 법을 막 방정식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이걸 뭐 몇 번째니까 몇 해가지고 막 더하고 빼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언제 찾냐고요. 이걸. 그리고 가불병정 무기 그 천간지지를 다 적어놓고 거기서 찾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거꾸로 외우면 이 거꾸로 외우는 건 어차피 그 대운 세울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임자일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자일주. 그러면 이 임자일주가 앞에 있나? 이 임이라는 것이 천간에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먼저 보시면 돼요.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는 게 더 빠르죠. 임에서 하나만 더 가면 개예요. 그러면 자에서 하나만 가고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글자가 공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홉 번째니까 개까지 계산할 때 임개니까 하나만 더 가면 되는구나. 그럼 자에서 하나만 더 가요. 하나만 더 가면 자축이죠? 그럼 축 다음에 나오는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인하고 묘가 공망이 돼요. 쉽게 찾을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은요, 여러분들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적어놓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를 적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간단해요. 그러면 다시 그 무오일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무오일주예요. 이 무라는 것은 이 가운데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이게 똑같으니까 그냥 앞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무기경신임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개죠. 그러면 5에서 5번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해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다시 자하고 축이죠. 그러니까 자축이 공망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걸 이제 이해를 잘 하실지 못하실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갖고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걸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걸 적어놓고 하세요. 적어놓고 하는데 적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적어놔야 돼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게 숙달이 돼갖고 잘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예일주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의 일주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잖아. 그쵸? 그러면 이 정이라는 것이 네 번째 있으니까 한번 뒤로 가자고요. 그럼 정이라는 것이 계임신경, 기무정, 병을갑이죠. 병을갑이니까 끝으로 해가지고 세 번만 더 가면 되잖아요. 그럼 해에서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축자니까 술에서 세 번만 더 가요. 세 번만 더 가면 술유신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미하고 오가 공망입니다. 자, 제가 이 공망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쉽지요.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니까 이 천간이 끝까지 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남는 이 두 가지 지지에서 그 다음에 남는 이 두 가지를 공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망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망도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신에 따른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망이 뭐 정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재물운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만약에 편간이다. 간운이 그 공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지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신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주의 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묘와 신론의 그 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자식궁에 있다. 그러면 시지에 있다. 그러면 자식궁이 해당이 되니까 자식복이 없다. 그리고 연주에 있다. 그러면 조상복이 없다. 그리고 월지에 있다. 그러면 부모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방이라는 것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방이라는 게요. 공방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방이 있더라도 이 용신이 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망에 해당되는 것이 나에게 용신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신이라고 하더라도요. 용신운이 들어올 때 그때는 풀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운이 정간에 해당하는 것이 공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간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나에게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간운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사주는 뭐냐면요. 2분의 사주는 제가 예전에 그 강의 시간에 그 나왔던 사주인데 이 대기업의 그 부사장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이 공망이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비교적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사주를 골랐는데요. 이분이 개미일주예요. 개미일주. 그러면 공망이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이 개라는 게 이제 천간에 있어서 끝이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끝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두 가지가 공망이 되겠죠. 그러면 지지가 미잖아요. 그럼 미 다음에 오는 두 가지가 공망에 해당이 돼요. 그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하고 유가 공망이겠죠. 그럼 여기 유가 있습니다. 유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연주니까 이 조상궁에 해당이 되고 편의는 이 인성운이니까 어머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어머니 궁이 그 어머니에 해당되는 그 십신이 공망이니까 어머니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아마 화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셔갖고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이분의 어머니는 뭐 전형적인 그냥 그 한국인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시골이니까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경상도에서도 아주 그 중소도시, 그러니까 농사 짓고 막 그런 데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나 이런 대도시가 아니라 그 쬐끄만 도시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는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농사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도 많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고생 해가지고, 이제 자식 대학 보내고, 그리고 장남이라고 이제 대학 보내고,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이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자식 등록금 낼 때 되면은 막 소 팔아가지고, 등록금 채우고, 뭐, 그러면서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뭐 그런 전형적인 어머니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 이렇게 세련되고, 뭐 교육 수준이 높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이분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고, 그런 어머니인데, 이분한테 아마 그 공망이니까 어머니 복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욕먹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또 그게 적당하지가 않은 게 이 금이라는 것이 지금 용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귀신이면 몰라도 용신에 해당이 되니까 이 공망 자체가 또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때와는 달리, 다른 강좌 시간과는 달리, 이 공망에 대한 예를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사주 상담할 때 공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공망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주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사주만 맞는 거지 다른 사주는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 공망이 중요한 이론이다. 여기 이 공망에 맞춰서 이 강의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못 해드리니까 이 사주 분석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사주를 하나 이렇게 딱 골라갖고 설명을 이렇게 딱 드리는데요. 이 공망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사주 명리학계에서는 이 이론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고, 그리고 일부 책에서는 버려야 될 이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신뢰하지를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갈 때 있잖아요. 이사 갈 때 보면 손 없는 날을 이제 골라서 이사를 가는데, 이 달력도 아주 큰 달력 있죠. 하얀색의 검은 글씨로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그런 달력. 보면은 되게 무슨 건축자재나 무슨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달력이 아주 커갖고 하루하루 전부 다 음력 날짜 써 있고 그런 달력 보면은 손 없는 날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손 없는 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망이에요. 공망. 그러니까 공망이라는 것은 비었다는 얘기니까 귀신이 들어와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망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에서 보면 이 손 없는 날 표시된 것이 바로 공망에 해당되는 그 날을 갖다가 다 표시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 갈 때 이 손 없는 날은 공망일로 표시된 것은 옳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사 가는 날을 정할 때는 이제 좋은 날이어야 되니까 나에게 용신이 되는 날, 그때, 그러니까 길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길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용신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용신운이 들어오는 그 날을 이사 가는 날로 정해야지, 이 공망일을 이사 가는 날로 정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력에 나와 있는 손 없는 날은 전부 이 공망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라든가 그럴 때 종교에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손 없는 날에 이사 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다 좋다는 그런 날에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사 가는 날에 해당되는 이 손 없는 날이 사실은 이 공망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 가는 날에 해당되는 날은, 좋은 날은 나의 용신이 들어오는 날, 길일, 그때가 이사 가는 날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있잖아요. 강의를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망을 안 할까 했었거든요. 안 하면 이 신살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신살이라는 것이 그 좋은 살도 있고, 뭐 백호대살이나 개강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길성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을귀인이라든가 천덕귀인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신살에 대해서 한번 쭉 강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요. 이 공망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공망을 빼자니 또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 공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신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강좌를 이제 몇 강 더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격이라고 하죠. 격. 그리고 용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격국 용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급 강좌 지나서 실전풀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그 사주를 이제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